자, 신형고 3학년 확률과 통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이에요. 확률변수 x에 대해서 x의 기대값이 2일 때 3x-5의 기대값이 얼마냐 물어봤죠? 기대값은 변수가 바뀌어 있으면 세배랑 마이너스 다 빠질 수 있죠? 다 빼서 계산해버리면 세배 2x 뒤에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값 대입해주면 6-5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1이다.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모분산이 36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는데요. vx바의 값이 4일 때 n의 값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vx바라고 하는 값은 크기가 지금 현재 4였죠? n이었죠, n. n이니까 n분의 vx가 vx바의 값이고 그럼 그 값이 4인 거죠. 여기도 지금 모분 써있으니까 바꿔갑시다. vx가 36이에요, 36. 그럼 그 값이 4다. 그럼 따라서 n의 값은 9가 되겠죠. 그럼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A의 확률값이 5분의 1이고 P, B바 A의 값이 3분의 2일 때 A 교집합 B의 값이 얼마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옆에 나와 있는 이 조건 확률 때문에 이렇게 한번 쓰고 갑시다. 분모의 값 P A분의 P A 교집합 B 이 값이 3분의 2인 거죠. 그럼 따라서 PA 교집합 B라고 하는 값은 3분의 2에다가 A만큼 곱한 거니까 곱하기 5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럼 주어진 값은 15분의 2가 되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자, 확률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대요. 이때 기대값을 구해라 라고 써있죠. 기대값은 x랑 확률값 곱해서 다 더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통분만 좀 시켜줄게요. 그럼 주어진 두 번째 값은 2분의 1이었으니까 이 값을 4분의 2라고 좀 바꿉시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다 곱해주시면 분모의 값은 4로 통분이 되어 있고요. 다 곱하시면 2 더하기 6 더하기 4가 되니까 분자가 현재 12가 되죠. 전체값은 3이어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5번입니다.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져서 앞면이 5가 나올 확률이 뭐냐 물어봤죠? 그럼 6번 중에서 5번은 앞면이 나와요.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5번, 뒷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되어서 값 계산해 주시면 분모의 값이 2의 6제곱인가요? 64분의 분자가 6인 거니까 약분해 주시면 32분의 3이다. 그럼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이에요. 이 상황의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식을 따르고 있죠. 그럼 x의 값은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x라고 하는 값은 이항분포 b 전체의 시행의 수가 64번이죠. 그리고 확률 값은 x 밑에 있는 미치니까 4분의 1 이 상태가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기대값 2x의 값은 확률 값하고 횟수를 곱한 거니까 16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분산 vx의 값은 여기에 4분의 3만큼 곱한 거죠. 곱해보시면 4, 3, 12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x제곱의 기대값이라고 한다는 것은 분산 12에다가 기대값 16의 제곱만큼 더한 거죠. 그럼 16의 제곱이 256이니까요. 얘가 12 더하기 25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값 계산해 보시면 268 이렇게 나와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7번입니다.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 100, 2분의 1 따를 때 다음의 값을 표준정의표를 이용해서 구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x가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시행의 수가 최대 많기 때문에 표준 정기분포로 바꿀 수 있죠. 그럼 바꿔보시면 앞에가 기대값이어서 두 값을 곱하면 50이죠. 여기 다시 한번 2분의 1 곱하면 25니까 5의 제곱을 따른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주어진 확률값을 표준화 시킵시다. Z라고 바꾸고 45에서 50만큼 빼면 마이너스 5에다가 표준변자 5로 넣는 마이너스를 내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주어진 값은 0.5에서 0부터 1까지 확률값이니까 0.3413을 뺀 거죠. 그럼 빼보시면 주어진 값은 0.1 빼면 5인가요? 5, 8, 7이죠. 이렇게 잘 안 빠지네요. 그럼 따라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남학생 30명하고 여학생 20명 이루어진 어느 학급의 학생 중에서 헌혈을 한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12명, N명이래요. 그랬을 때 이 학급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인 사건을 A라고 한대요. A 확률값 계산해볼까요? 그럼 PA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람 수 50명 중에 여학생일 확률 20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헌혈을 한 학생이 사건 B라고 한대요. 그러면 PB라고 하는 값은 헌혈을 한 학생 수니까 50명, 전체 50분의 헌혈 학생은 두 학생 더한 거죠. 12 더하기 N인 거니까 12 플러스 N이다 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교집합 확률값은 PA 교집합 B다 라고 써보신다면 얘는 여학생 중에서 헌혈을 한 학생이 되는 거죠. 그럼 전체 인원수 50명 중에서 여학생 중에서 헌혈을 한 학생은 N명이 되죠. N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들이 A와 B가 독립이 되고 싶대요. 하얀색 두 개 곱한 값이 노란색과 똑같은 거죠. 옆에 바로 붙여 쓸게요. 그럼 너의 값은 하얀색 둘이 곱한 거니까 분모는 50 곱하기 50이라고 쓸까요? 분자의 값은 20 곱하기 12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양변에 50을 지울게요. 그 다음에 2랑 0이랑 지울 수 있죠. 그럼 대각선 곱해보시면 주어진 값은 5N이라고 하는 게 24 플러스 2N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3N의 값이 24가 되시는 거고 N의 값은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9번입니다. 양수 A에 대해서 0부터 4까지 X에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가조건 보니까 fx가 x는 2 대칭이죠. 그럼 바로 알 수 있는 건 평균값이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평균 아니죠. 이거 지금 정규분포가 아니니까 2 대칭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할게요. 나조건에서는 0부터 2까지는 fx가 ax래요. 그럼 확률 밀도 함수에서 x, 그러니까 주어진 fx가 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 잠깐 그려봅시다. 이게 x축이고 가운데가 x는 2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우선은 0부터 2라고 했으니까요. 0 대입하면 0 나오죠. 여기를 0이라고 할게요. 그럼 0부터 2까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대칭적이니까 다시 그래프는 내려와서 정확하게 4에서 x축과 다시 만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4까지 일단 정의된 함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위에 있는 꼭지점 요 포인트, 이때 빨간 색깔 점이 y는 2의 값을 대입하면 2a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축과 도형에 둘러싼 도형의 넓이가 1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예요. 4 곱하기 2인가 8a죠. 반 나누면 4a가 되니까 4a의 값은 1이다. 그럼 따라서 일단 a의 값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실제 구하고 싶었던 것은 p 4a가 1이기 때문에 1부터 x가 3까지 면적이 얼마인가요? 라는 거죠. 그럼 따라서 1의 값은 정확하게 지금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고 대칭적으로 3의 값도 마찬가지죠. 2와 4의 딱 가운데 3의 값이 이렇게 찍힐 테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이 파란 색깔 면적이라고 쓸까요? 이 파란 색깔 면적의 2배인 거예요. 그러면 왼쪽 삼각형만 보시면 왼쪽 삼각형에서 전체 삼각형하고요. 제가 지금 빗금치고 있는 노란색 삼각형이 닮음인 거 보이시나요? 그럼 따라서 얘가 1대2 닮음이니까 넓이 b는 1대4가 되는 거죠. 그럼 노란색과 전체가 1대4라면 노란색과 파란색은 1대3인 거죠. 그럼 따라서 2의 왼쪽이 2분의 1인 거니까 파란색의 면적은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2 곱하기 전체 면적 2분의 1 곱하기 파란색 면적은 4분의 3이더라. 그럼 따라서 2랑 2를 약분하시면 주어진 확률값은 4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0번입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1학기 수학 성적은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8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일단 써볼까요? x의 값을 점수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평균의 값이 60이고요. 표준 편차가 18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쓸게요. 상위 4% 이내에 들기 위한 최소 점수가 몇 점이냐 물어봤죠? 그럼 상위 4% 이내에 들어간다면 확률적으로 P로 구할게요. 점수가 일정한 점수를 넘으면 상위 4%입니다.
따라서 확률값은 100분의 4니까요. 그냥 0.04로 쓸까요? 0.04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K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표준화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표준화 시켜보시면 P, X는 Z로 바뀔 거고 K에서 60만큼 빼고 18로 나눈 거죠. 그럼 18분의 K-60 이 값이 되는데 얘가 0.04예요. 그럼 0.04는 주어진 확률값에 따라서 0.5에서 0.46을 뺀 거죠. 그래서 0.5에서 마이너스 0.46을 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18분의 K-60이 크거나 같거든요. 그럼 이 값 자체가 정확하게 1.75가 되어야 주어진 값을 만족을 하겠죠. 그럼 1.75의 값은 4분의 7인가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양면 18씩 곱합시다. 그럼 따라서 구하고 싶은 K라고 하는 값은 60 플러스 18만큼 곱하면 2분의 97에 63인가요? 이렇게 나올 테니까 소수점 쓰래요. 60 플러스 뒤에가 31.5인 거죠. 그럼 두 값을 더해주시면 91.5가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11번입니다. 자, 흰 공 3개랑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낼 때 2개 모두 흰 공일 확률이 얼마냐 물어봤거든요. 자, 물론 이것도 우리가 그 독립시행 확률 또는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 이제 교집합이죠.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그냥 확률값 계산해도 괜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공 지금 5개 있죠. 그럼 5개에서 그냥 하나씩 꺼낼까요? 첫 번째는 흰 공을 꺼낸다. 그럼 5개 중에 3개죠. 그 다음 곱하기 하나가 빠졌으니까 이제 4개 중에 흰 공 2개가 남겠죠. 그래서 값 계산해 주시면 약분하고 약분하니까 분모 2가 되어서 전체 값은 10분의 3이다. 이렇게 써보시면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2번입니다. 자, 어느 제과점에서 생산하는 빵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5g, 표준 편차가 1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대요. 그래서 x라고 하는 값을 빵 한 개의 무게다라고 생각한다면 주어진 값은 n, 뒤에가 15,1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 제과점에서 생산한 빵 중에서 4개를 이미 추출했대요. 그럼 추출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평균값을 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보시면 조산 빵의 무게의 평균 바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표본 평균을 보는 거구나. 그럼 x바에 대한 분포는 n. 주어진 값이 모평균과 똑같고요. 뒤에 있는 표준 편차의 값은 루트 n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구하고 싶은 값은 그 표본 평균 x바라고 하는 값이 14 미만이니까 14보다 작을 확률의 값을 계산하세요 라는 거죠. 그럼 표준화 시켜볼게요. 얘도 그럼 p 그럼 따라서 z로 바뀔 거고요. 14에서 15만큼 빼면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1 분모로 내려갔을 테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라고 되겠네요. 그럼 주어진 값은 0.5에서 0부터 2까지 빼는 거니까 0.477이 얘가 되는 거고 빼보시면 0.0228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3번입니다. 정규분포 m1, 시그마 1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변수 x랑 그 정규분포 m2, 시그마 제곱 시그마 2의 제곱이죠. 쟤를 따르는 확률변수 y가 다음 조건에 만족한대요. 일단 가조건 읽어보시면 확률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랑 8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8과 마이너스의 정중앙의 평균값이 오겠죠. 그래서 우선 우리는 가액값에 따라서 M1이라고 하는 값은 8과 마이너스의 중앙입니다. 더해서 반나누면 3 나오죠. 일단 M1이 3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나조건에서 이제 분산의 값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분산의 값은 저거 계산해 보시면 4배의 Vx가 되는데 Vx의 값이 4배의 시그마 1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값이 현재 64다. 이렇게 알게 된 거니까 따라서 시그마 1의 제곱이 16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x에 대한 분포는요. n, 3, 16이니까 4의 제곱인가요?
4의 제곱을 따른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나조건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보다 작거나 같을 때 y에 대한 확률값하고 x에서 x 플러스 10보 작거나 같을 때 확률값 똑같은 거니까 그럼 결국 y 입장에서는 x라고 하는 값에서 마이너스 10만큼 평이동하면 y랑 똑같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에 대한 조건에선 결국 y에 대한 분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y에 대한 분포는 n 10만큼 빼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7이고 모양이 똑같으면 표지면수 같죠? 표지면수 똑같이 4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랬을 때 찾고 싶은 값은 p y라고 하는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값을 찾고 싶어요. 그럼 표준화 시켜보시면 pz라고 쓰고 1에서 마 7 빼면 8이죠. 그럼 4로 나누면 2보다 크거나 같다. 너가 될 테니까 0.5에서 0부터 2까지를 빼는 거죠. 0.48만큼 빼라. 그럼 주어진 값은 0.02가 되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14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한 번 던져서 나온 두 눈의 수압이 짝수일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두 수압이 항상 짝수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조건부 확률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첫 번째, 전체의 경우의 수는 두 수를 더했을 짝수가 나온대요. 그럼 가능한 방법은 첫 번째로는 홀수 더하기 홀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짝수 더하기 짝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홀수 더하기 홀수는 3 곱하기 3이니까 9가지 나오죠. 짝수 더하기 짝수도 3 곱하기 3인 거니까 9가지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이거 필요 없네요. 그러면 일단 전체의 경우의 수인 분모의 값은 18이 되는 거고 분모는 18이고 그 중에서 이 나온 두 눈의 수 중에서 곱 자체가 홀수인 거예요. 그럼 곱이 홀수이려면 위에 거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분모는 분자는 9가 될 테니까 전체 확률 값은 2분의 1이다. 그럼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5번입니다. 자, 15번은 각 면에 1, 2, 2, 3, 3, 3이 하나씩 적혀있는 정육면체의 모양의 상자가 있대요. 이 상자를 4번 던져서 바닥에 닿은 면에 적힌 수를 차례대로 A, B, C, D라고 하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홀수일 때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럼 얘도 똑같이 조건 확률이죠. 우선은 그래서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홀수인 경우를 좀 찾아봅시다. 그러면 숫자 4개 더해서 홀수가 되려면 첫 번째로는 홀수 하나만 있어요. 홀수 더하기 짝수 더하기 짝수 더하기 짝수 던지 아니면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짝수가 되던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럼 그 중에서 A, B, C, D 중에서 홀수의 개수가 1일 확률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것도 필요 없네요. 그럼 이게 두 개 더한 게 분모인 거고 위에 있는 게 분자인 거죠. 이렇게만 생각합시다. 그럼 우선은 홀수 하나의 짝수 3개니까 위치부터 결정해 주시면 4가지가 될 것이고 홀수의 위치예요. 그럼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건 1, 3, 3, 3이니까 4가지가 되겠죠. 색을 좀 바꿔볼까요? 그럼 뒤에 곱하기 그 다음에 짝수 나오는 거니까요. 짝수는 2, 2개밖에 없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다. 좀 값이 크기 때문에 이 주어진 값은 그냥 2의 거듭제곱으로 쓸게요. 2개, 2개, 3개니까 7개인가요? 2의 7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분모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짝수의 위치부터 결정합시다. 그게 4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홀수의 위치를 결정해버리면 홀수를 다 결정해보면 홀수 4가지죠. 4가지 그 다음 또 홀수가 4가지 그 다음 홀수가 4가지 자 마지막 짝수 결정하면 짝수가 2가지죠. 그럼 얘도 2가 좀 많기 때문에 값은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그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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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니까 9개 나오네요. 그럼 2의 9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전체 확률값은요. 2의 7제곱 플러스 2의 9제곱 분의 분자는 2의 7제곱인 거죠. 그래서 위아래로 2의 7제곱 나눠주시면 1 플러스 4분의 1이기 때문에 전체 값은 5분의 1이다. 그럼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6번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검은 공 2개랑 흰 공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1개의 공을 임의로 꺼냈을 때 검은색 공이 나오면 주머니에서 흰 공 2개를 넣고요. 흰색 공이 나오면 주머니에서 검은색 공 1개를 넣는 시행을 한다라고 써 있거든요. 이 내용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이 시행을 2번 했대요. 2번 했을 때 주머니에 남아있는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검은 공이 몇 개 남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먼저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 첫 번째 뽑았던 거, 그게 만약에 흰 공이었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는 제가 검은색을 표현할 수 없어서 검정색은 노란색으로 좀 대체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서요. 죄송해요. 빨간색으로 대체할게요. 빨간색. 빨간 거, 빨간 거. 검은 공 대신에 빨간색 좀 대체할게요. 그럼 흰색 하나가 있어요. 그럼 현재 흰색을 하나 뽑았습니다. 그럼 흰색을 뽑았으니까 흰색이 죽은 채로 빨간색 공이 하나 추가되는 거죠. 지금 계속 검정색 공 표현이 불가능해서 지금 빨간색 쓰고 있어요. 그럼 현재 이 상태니까 이 다음에는 무조건 검정색 공을 뽑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검정색 공 뽑았다 라고 치면 이제 다시 흰색 공이 2개가 추가가 되는 거죠. 물론 크게 중요해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이때는 x라고 하는 값은 개수니까 2개가 되는 거죠. 확률값 한번 계산해 봅시다. 첫 번째 흰색 공을 꺼내야 돼요. 그럼 흰색 3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고 그럼 그 상태 뒤에는 우리 검정색 공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검정색 공이 나오겠죠? 그럼 너의 확률값은 3분의 1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이제 검정색 공을 먼저 꺼내 볼까요? 그렇다면 검정색 공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공이 하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검정색 공을 꺼냈으니까 너를 꺼내고 나면 흰색 공이 2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우리는 검정색을 뽑을 수도 있고 흰색을 뽑을 수도 있죠. 자, 만약에 여기에서 흰색을 뽑았다 라고 가정한다면 흰색이 지워지면서 다시 검정색 공이 하나 추가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검정색 공은 2개가 남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확률값 계산하시면 처음에 검정색 공을 뽑아요. 그럼 너의 확률은 3분의 2가 되는 거고 곱하기 그럼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5개인가요? 알죠? 이게 없었으니까 헷갈리네 저도. 하나, 둘, 셋, 4개였죠. 이 4개에서 흰 공 뽑는 거니까 너의 값은 4분의 3인 거죠. 그럼 우선은 잘 모르겠으니까 통분 때문에 일단 다 그냥 그대로 쓸게요. 12분의 값이 6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검정색을 뽑아내고 다시 검정색을 뽑는다. 이게 남아 있었죠? 그래서 검정색 공이 2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색 공이 하나 있었어요. 검정색 공을 하나 뽑았습니다. 그럼 흰색 공이 다시 2개가 생기는 거고. 자, 헷갈리니까 좀 확률값 계산해 놓을까요? 아까 여기가 3분의 2였고 뒤에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또 검정색 공을 뽑아요. 그럼 너는 이제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었다라는 거죠. 검정색을 뽑고 나면 흰색이 2개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이렇게 되면 검정색은 없네요. 그래서 x가 0일 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 값도 확률값 계산해 보시면 주어진 게 12분의 2가 되겠죠. 그럼 통분 맞춰보시면 6으로 통분되나요? 그럼 이 값은 6분의 2다 라고 써버리면 너의 값이 6분의 3이죠. 그럼 얘는 6분의 1이 되고요. 그래서 확률 표를 써보면 x라고 하는 값은 0하고 2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확률값이 0일 때가 6분의 1이죠. 2일 땐 2개 더한 거니까 6분의 5다. 그럼 따라서 분산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기대값을 먼저 계산해 주시면 0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둘이 곱한 거니까 얘가 3분의 5죠. 그 다음에 x제곱의 기대값이에요. 그럼 얘도 x도 제곱해봤자 0은 필요 없죠. 너가 4가 될 테니까 주어진 값은 3분의 10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vx 분산의 값은 3분의 10에서 평균의 제곱인 9분의 25를 뺀 거네요. 앞에가 9분의 30이죠. 그럼 주어진 값은 내는 9분의 5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최종 구하고 싶은 것은 6x-의 분산이기 때문에 36 곱하기 vx가 되는 거죠. 그럼 값 계산해 보시면 36 곱하기 9분의 5가 되기 때문에 값 정리하시면 20이다. 이렇게 나와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17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A와 B 두 사람이 각각 4개씩 공을 가지고 다음 시행을 한대요.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에 나온 횟수가 0이면 A가 B로부터 공을 하나 받고요. 앞면에 나온 횟수가 3이면 B가 A로부터 공을 하나 받는데요. 앞면에 나온 횟수가 1 또는 2면 서로 공을 주고받지 않는데요. 그럼 그랬을 때 각 시행 후 A가 가진 공의 개수를 세었을 때 네 번째 시행 후 센 공의 개수가 처음으로 6이 될 확률이 얼마냐? 이게 물어봤죠. 자, 기준이 누구냐면 A가 가진 공의 개수예요. A가 가진 공의 개수. 그게 처음으로, 중요한 게 처음으로죠. 처음으로 6이 될 확률이 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어진 조건들을 A의 공개수 위주로 다시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일단 앞면 횟수가 있죠. 우선은 앞면이 나오는 횟수. 얘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가 0이다. 이렇게 되면 A 입장에서는 A가 B한테 공을 하나 받는 거니까 공이 하나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A의 입장에서는 공이 하나 추가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앞면 횟수가 3번이다 라고 한다면 A 입장에서는 B가 A로부터 공을 하나 받는다고 했으니까 A가 B한테 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공이 하나 줄어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면 횟수가 1 또는 2가 되면 서로 주고받지 않는 거니까 공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얘는 0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시행을 총 4번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시행,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행,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행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체 공이 6개가 되려면요. 공이 4개에서 2개가 추가가 되어야만 하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2. A 입장에서는 공이 2개가 일단 추가는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으로 6이 된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공이 줄어들게 되면 이미 앞에서 6개가 되었던 소리니까 얘는 반드시 1개가 추가가 되면서 끝나야만 하는 거죠.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행만 정확하게 잡으면 되겠다 라고 일단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세 번째 시행에서는 이 세 가지 시행에서는 공이 하나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1 하나가 일단 여기서 추가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공개수가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는 플러스 1이 어디에 있을 거냐 위치를 좀 잡아주게 되면 변화하지 않고요.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다시 변화하지 않고요.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화하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가 추가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냐라고 한다면 줄어드는 사건이 존재한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만큼 줄었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하나를 받아서 회복을 시켜놓고 다시 하나를 더 받아서 플러스 1 상태를 만들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1도 위치를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얘도 플러스 1이 먼저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중에 나오고 다시 플러스 1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플러스 1이 먼저 나오고 가운데도 플러스 1 되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이 되면 전체적인 상황은 플러스 1이 맞거든요. 그런데 5개, 6개니까 처음으로 6개가 나온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기 때문에 이제 확률값만 좀 계산을 할까요? 그럼 확률값 좀 계산해 볼게요. 자, 우선 앞면 횟수가 0번이다 라고 한다면 2분의 1이 총 3개니까 확률값은 8분의 1이죠. 그럼 앞면 횟수 3개짜리도 마찬가지로 8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이외의 경우니까요. 전체 1에서 8분의 1 2개 빼버리면 8분의 6이므로 너의 값은 4분의 3인 거죠. 4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자, 확률값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3, 세 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인 플러스 1이 하나 있죠. 그래서 8분의 1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노란색인 4분의 3이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4분의 3 얘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또 플러스 1 생길 테니까 이건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곱할게요. 그다음 두 번째 사건에서는 경우를 일단 두 가지 나뉘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으니까 8분의 1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2개 있으니까 8분의 1이 2개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일단 분모의 값은 2의 거듭제곱 맞추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너의 값은 2가 3개랑 2개가 2개니까 4개 있죠? 전체 7개네요. 2의 7제곱에 9 곱하기 3 하면 27이 되겠죠. 자,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값은 8은 2가 3개니까요. 전체 9개 있나요? 그럼 2에 9제곱인데 하나 지울게요. 8제곱분의 1인 거죠. 그럼 따라서 두 값을 통분해서 더한다 라고 생각해 버리면 2의 8제곱이 되는 거고 2배 하면 54죠? 1만큼 더하면 55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마지막 플러스 1이었던 거 있죠? 얘까지 곱해주면 얘가 8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확률값은 2의 11제곱분의 55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는 분자의 값 답은 55가 되겠죠. 괜찮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18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주머니 A에는 숫자가 1, 2, 3, 4가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고요. 주머니 B에는 1, 2개랑 2, 3이 공이 적혀있는 공이 들어있대요. 그때 주머니 A와 두 주머니 A, B와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한대요. 그럼 다음 시행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면 주머니 A에서 임의로 공 2개를 동시에 꺼내고요. 그 다음에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가 아니면 주머니 B에서 임의로 공 2개를 동시에 꺼낸대요. 그리고 꺼낸 2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의 차를 기록한 다음에 공을 꺼낸 주머니에 이 2개의 공을 다시 넣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A라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럼 A라는 주머니에는 현재 1, 2, 3, 4 이렇게 공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주머니에는 1이 2개 그리고 2하고 3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의 약수 얘는 6의 약수가 되면 2개를 꺼내고요. 그리고 B는 6의 약수가 아니면 2개를 꺼낸대요.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보고 싶은 값은 두 수의 차를 보고 싶어요. 그럼 그랬을 때 이 시행을 3번 반복해서 기록한 3개의 수의 평균을 x 바라고 할 때 다음의 값이 얼마냐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보고 싶은 건 표본 평균이니까 모평균, 모집단부터 일단 봐야겠죠.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을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두 수의 차다. 이렇게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그렇다면 실제 첫 번째로는 x가 0일 수 있죠? x가 0이다. 자, 두 수의 차가 0이 나오려면 같은 수를 뽑는 건데 B 주머니에는 같은 수가 있기 때문에 오로지 얘는 주머니 B에서만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B 주머니에서 뽑아야 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확률값 계산해 주시면 우선 6의 약수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럼 6의 약수가 아니려면 3분의 1이죠. 거기에 곱하기 일단 4개 중 2개를 뽑는 거니까 전체 경우수는 6가지 중에서 1, 1밖에 안 되죠. 여기 밑에 써놓을까요? 두 주머니 1, 1. 그럼 이게 한 가지밖에 안 되죠. 한 가지다. 그래서 너의 확률값은 18분의 1이구나. 이렇게 하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두 수의 차가 1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A 주머니에서도 상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A 주머니에서 두 수의 차이가 1이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A 주머니를 선택하려면 6의 약수가 나와야 되므로 3분의 2가 될 거고요. A 주머니에서 차이가 1 나오려면 1, 2가 되거나 아니면 2, 3이 되거나 아니면 3, 4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도 곱하기 전체 개수 6개 중에 3개만 가능하다. 자, 약분 되지만 위에 18분의 1 보이죠? 통분 때문에 그냥 쓸게요. 그냥 써보시면 너의 값은 18분의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B 주머니에서도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B 주머니에서 뽑았다 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B 주머니 선택할 확률의 값은 3분의 1이죠. 그럼 B 주머니에서 뽑을 수 있는 건 1, 2 또는 2, 3인데 지금 1이 2개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1, 2가 2가지고 2, 3이 한 가지인 거죠. 그래서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6분의 3이 되어서 전체 확률값은 18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x가 1일 때 확률값, 이 확률값 2개 더하는 거니까 너의 확률은 18분의 9다. 뭐 다시 이야기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두 수의 차가 2인 경우요. x가 2가 되는 경우. 그럼 얘도 마찬가지. A 주머니 가능하죠? A 주머니에서 그렇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도 A 주머니에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의 값이 3분의 2죠. 일단 3분의 2의 값으로 주머니 A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X가 2가 되려면 1, 3 또는 2, 4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럼 따라서 확률값 계산하시면 6분의 2다. 얘가 될 테니까 통분 떼고 그냥 쓸게요. 18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B주머니에서 뽑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B주머니를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의 값이 3분의 1인가요? 그리고 차이가 2가 나게끔 뽑으려면 1하고 3밖에 없죠. 4가 없으니까요. 근데 1이 두 개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곱하기 6분의 2가 되어서 너의 확률값은 18분의 2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확률값의 총합은 18분의 6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뭐 약분하다 치면 3분의 1이다. 이렇게 일단 쓸 수 있긴 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이번에는 두 수의 차이가 3인 경우예요. 그럼 3인 경우는 B는 존재하지 않죠? 최대수 차이가 지금 2니까. 그래서 A 주머니밖에 안 되네요, 이건. 그래서 얘는 주머니 A에서 뽑았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주어진 값은 일단 A 주머니 선택 확률이 3분의 2죠. 그래서 얘가 3분의 2에다가 뽑을 수 있는 건 1, 4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뒤에 곱하기 6분의 1이 되는 거고 확률값 계산하시면 18분의 2가 되는 거죠. 뭐 약분한다 치면 얘가 지금 9분의 1인가요? 이런 식이 되겠어요. 그럼 따라서 확률 잘 구했나 확인하기 위해서는 18분의 1, 18분의 9, 18분의 6, 18분의 2죠? 그럼 둘이 더하면 분자가 10에다가 18인 거니까 18분의 18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x바의 값이 3분의 7인 건데 x바라고 하는 건 세 수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래서 양변 30 곱해보면 3x가 7인 거죠. 그래서 세 수의 합, 이 x가 나올 수 있는 게 0, 1, 2, 3인데 이 세 수의 총합이 7이 되는 경우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가능한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기억으로 쓸까요? 기억. 너는 최대수 잡을게요. 3 나오고 3 나오고 1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또 수의 합이 7인 거니까 3이 나오고 2가 나오고 2가 나오는 경우.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3이 나오는 경우는 확률이 18분의 1인데 그 곱하기 좀 빡세니까요. 9분의 1로 쓸게요. 그래서 너의 값은 9분의 1 곱하기 9분의 1에다가 1이 나와야 하니까 1이 나올 수 있는 값은 여기서 보면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런데 1의 위치가 어디냐? 그게 총 3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값을 좀 계산해 보시면 이거 그냥 약분할게요. 3 하나 지우면 27, 5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3 나올 확률이 9분의 1이었고 2가 나올 확률이 지금 18분의 6인데 3분의 1로 갖다 쓸게요. 3분의 1이 두 개죠. 그러면 3이 어디 나올 수 있냐? 그게 총 3가지니까 얘도 약분해서 계산하면요. 6, 9, 54인가요? 그냥 씁시다. 5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두 개 더하는 거죠. 둘이 더해보시면 전체 값은 54분의 제가 뭐 하나 잘못 썼나요? 아니죠? 9. 아, 잘못 쓴 게 맞죠. 죄송합니다. 예. 계산 좀 잘못해놨네요. 이거. 왜 이렇게 썼죠? 얘가 지금 3 하나 약분하시면 약분했을게요. 그냥 27분의 1인 거죠. 그래서 통분해보시면 54분의 2가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확률값은 둘이 더한 거니까 54분의 3이 되어서 약분하시면 얘가 18분의 1이죠. 그럼 찾고자 하는 P 플러스 Q 라고 하는 값은 19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서답형이죠. 자, 서답형 1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정규분포 m,10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래요. B-A가 뭐냐 물어봤죠? 얘는 신뢰 구간의 길이기 때문에 B-A라고 하는 값은 2 곱하기 신뢰 상수인데 95%의 확률값을 갖는 상수의 값은 1.96이죠. 신뢰 상수가 1.96 뒤에 곱하기 루트 n분의 그러니까 크기 16에서 4죠. 분의 시그마 10인 거죠. 이렇게. 이게 얼마냐?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따라서 값 정리할까요? 이렇게 나눠주시면 얘가 2니까 10 곱하고 2로 나눕시다.
그럼 얘 절반하면 9.8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그래서 9.8이 되겠어요. 자, 서답형 2번입니다. 자, 각 면에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가 있대요. 이 정사면체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4의 약수이면 1점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4의 약수가 아니면 3점을 얻는 게임이 있대요. 일단 확률값을 좀 계산을 해야 되니까 뭐든 크게 상관없겠죠? 그럼 그랬을 때 이 게임을 48번 시행해서 얻은 모든 점수 합이 66점 이상일 확률을 다음 표준 정규 분모표를 이용해서 구해라 라고 써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횟수가 좀 중요해 보이니까 우선은 4의 약수 나오는 횟수 잡을까요? 이 횟수를 x번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외라고 할게요. 그 외는 전체가 48번 시행했죠? 48 마이너스 x번 나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4의 약수가 나올 때마다 1점씩 얻기 때문에 주어진 점수는 x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의 약수가 아니면 3점씩 얻기 때문에 48 곱하기 3을 해야 되네요. 150 곱하기 3 하면 150이죠. 거기서 6만큼 뺀 거 그러면 144인가요? 그럼 144에다가 144 뒤에 마이너스 3x죠. 점수가. 그래서 현재 우리 보고 있는 점수는 뭐냐면 둘을 더한 거니까 주어진 점수는 144에서 마이너스 2x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새로운 변수로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걸로 계산하셔도 괜찮습니다. 뭐든 크게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x의 분포만 좀 보시게 되면 x라고 하는 것은 이산 확률 변수니까 이항 분포를 따르겠죠. b 전체 시행 횟수가 48번. 그러면 4의 약수가 3개 있죠. 3개. 그러면 4개 중 3개니까 4분의 3이네요. 그럼 주어진 값은 정규분포로 바꿔보시면 둘이 곱하면 12 곱하기 3인가요? 그럼 36이죠. 여기다 곱하기 4분의 1인 거니까 9죠. 그럼 3의 제곱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따라서 찾고자 하는 확률값이라고 하면 점수 144 마이너스 2x라는 점수가 66점 이상이 될 확률이 뭐냐. 이렇게. 그럼 만점만 좀 정리할까요? 2x랑 이게 자리 바꾸면 p. 2x의 값이 작거나 같아요? 6만큼 빼달래요? 잘 안 빠지네요. 144 빼봅시다. 66 빼보시면 100에서 22만큼 뺀 거죠? 그러면 78이죠. 왜 이렇게 안 빠지죠? 78. 이거는 2로 나눌까요? 그럼 따라서 x라고 하는 값은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39가 되는 거죠, 이게. 39. 그럼 따라서 확률값 계산해 보시면 표준화합시다. Z로 바꿀게요. 39 마이너스 36 하면 3이니까 3 나눠내시면 1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따라서 0.5에다가 0부터 1까지니까 0.34를 더해서 전체 값은 0.84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서답형 3번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 좌표표면에 원점의 점피가 있대요. 주머니에는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들어있는데 주머니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한대요. 다음 시행이 뭐냐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주머니에 넣는데요. 근데 확인한 수 K가 홀수면 점피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K만큼 이동시키고요. 짝수가 되면 점피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이동을 시킨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어차피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건 지금 1하고 3밖에 없으니까 X의 값을 1만큼 증가시키던지 아니면 3만큼 증가시킨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밑에 만약 짝수가 나온다면 Y라고 하는 값을 2만큼 증가시키던지 아니면 4만큼 증가시키세요. 이런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럼 그랬을 때 이 시행을 4번 반복했대요. 점피의 좌표가 A, B가 되는데 B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얘도 조건방률이죠. 그럼 첫 번째, 그러면 B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값을 좀 계산해 볼까요? 그럼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생각한다면 잘 보세요. Y는 플러스 2거나 플러스 4니까 짝수가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2보다 커져요. 그러면 차라리 반대로 계산이 어떻게 했냐. 그럼 따라서 이 확률값을 계산하기 위해선 1 마이너스 P, B의 값이
2보다 작을 때, 그럼 이때 확률값을 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2보다 작을 때 확률의 값은 일단 아예 안 나오는 거, 다시 얘기해서 홀수만 4번 나오는 것.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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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 요게 다죠 사실. 요거밖에 없으니까 홀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너가 16분의 1이네요. 그럼 따라서 이 값 계산해 보시면 1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되기 때문에 확률로서는 16분의 15다. 그래서 이 확률값이 우리가 일단 알고 싶은 전체 확률값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B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에서 교집합이죠. 그리고 A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 상황인데 A의 값도 보시면요. 홀수가 1 나올 때, 그러니까 지금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3보다 커지려면 홀수가 아예 안 나온 거 안 되죠. 홀수 하나만 나오더라도 3만 나오는 경우, 홀수 2개 나올 때 1 하나, 3 하나, 3 2개, 홀수 3개 나올 때 1, 그때 홀수 3개는 다 되는 거죠. 홀수 3개 다 되고 4개 다 되고. 그럼 직접 계산이 더 편할까를 고민해봤는데 사실상 반대 경우는 아예 홀수가 안 나와서 그 x가 0, 증가폭이 0, a가 그냥 0이든지 아니면 a가 1이든지 a가 2까지만 보는 것. 그럼 그게 훨씬 더 편하지 않겠어요? 반대 경우가.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를 어떻게 볼 거냐. 얘도 마찬가지로 1에서 빼겠습니다. 1에서 뺄 건데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확률값 b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쓸게요. a의 값이 3보다 작은 경우를 빼버리자. 그럼 따라서 이번에는 b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에서 a가 3보다 작은 걸 좀 찾아볼게요. 그럼 일단 가능한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한다면 짝수 4번.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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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 짝수는 적어도 한번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홀수 한 번에 짝수 4번인데 이때 나오는 홀수의 값은 무조건 1인 거죠. 그럼 아니면 홀수 2번 그리고 짝수 짝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홀수 홀수 다 1밖에 안 되죠. 하나 좀 잘못 쓴 게 있어서 여기 1에서 빼는 거 아닙니다. 왜 1에서 빼는 게 아니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B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사건이니까 전체 확률 값이 앞에 다시 써드릴게요. 전체 확률 값은 쓴다면 B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 이 상황에서 빼는 겁니다. 전체 확률 값이 16분의 15가 돼요. 자, 그래서 각각 확률 값 구해볼까요? 모두 짝수다. 그럼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의 값은 일단 16분의 1이죠. 그 다음에 홀수 한 번 있어요. 홀수 언제 나올래? 그 횟수 정해주면 그게 4가지죠. 곱하기 홀수 1만 나와야 돼요. 그게 4분의 1이죠. 짝수 나올 확률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1이 3번.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단 홀수 위치 잡을까요? 4개 중 2개죠. 그럼 4C니까 6가지 나오겠네요. 그리고 나면 4분의 1이 홀수 나올 거 2번 나오죠. 짝수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2번이 되겠죠. 통분해볼까요? 일단 써보시면 너의 확률값이 8분의 1이죠. 4, 4 지워지니까 이때 확률값은 4가 하나, 4가 3개, 64, 3 나눴어요? 2 나눴어요? 3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32분의 2라고 쓰면 이 값은 32분의 3이 되나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이 확률값은 전체 1번이니까 32분의 30에서 뒤에 마이너스에 이걸 다 더한 거 뺀 거죠. 그럼 32분의 6, 8인가요? 뭘 하나 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3, 4, 6, 8, 64 맞죠? 32, 3 맞고요. 그러면 15, 30 맞죠? 22 뭘 하나 잘못 썼죠? 84 이게 왜 3이죠? 잘못 쓴 게 맞죠? 통분을 잘못해놨어요. 얘가 4가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분자가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값 계산해 보시면 32분의 21이다. 그래서 얘가 바로 분자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분모고 얘가 분자니까 얘 똑같이 통분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32분의 30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전체 확률값은 30분의 2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확률값 그래서 30분의 21이다.
그럼 따라서 3 약분하시면 10분의 7이기 때문에 위아래 두 개 더해주시면 답은 17.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형고 확률과 통계 문제였습니다.